천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역건 회계, 역사에서 건진 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영호입니다. 역사에서 건진 회계 제2편 대항해 시대. 대항해 시대에서도 항해가 거의 끝나가죠. 제2-10화 재무제표의 연계. 재무제표의 연계란 말이 좀 어려워서 부제를 붙여놨습니다. 재무제표 순환의 이해, 즉 재무제표 사이클이라는 뜻입니다. 회계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저한테 자주 질문하는 것이 뭐냐? 차변대변을 꼭 알아야 돼요? 그럼 저는 대답은요, 한결같습니다. 알면 좋겠지만 경리과 갈 거 아니면은 대충 알아도 돼. 그리고 회계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잘 발달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정리되거든. 그래서 계정 과목 같은 건 좀 알아두지만 분기하고 이런 거는 대충 알아도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대답인가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재무제표 순환 과정은 알아야 됩니다. 즉, 재무제표 만드는 순서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또 재무제표의 숫자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회계자료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본화의 주제는 재무제표 순환 과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다시피 사업을 한다는 것, 기업을 운영한다는 건 뭐냐? 부채와 자본으로 자산을 만들고 제일 먼저 이제 자산을 만들어야 되겠죠. 즉 남의 돈을 빌리고 내 돈을 집어넣어서 물건들을 많이 사갖고 영업활동을 한다는 거는 매출을 일으켜갖고 순이익을 얻는 거죠. 이렇게 순이익을 얻은 거가 결산 때 어떻게 돼요? 이익잉여금에 쌓이게 되고 이 이익잉여금은 결국 자본에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이제 계속 도는 게 기업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신다면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즉 부채와 자본을 이용하여 자산을 만들고는 어디에 기록되느냐? BS, 대차대표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출을 일으키고 당기순이익을 계산한다. 이건 어디서 계산되느냐? IS, 손익계산서에 계산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익이 이익경험에 추가되고 자본으로 편입된다. 이건 어디에 기록되느냐? 자본 변동표입니다. 이 세 가지 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BS, 대차대표 또는 재무상태표 그랬죠? 이 BS는 밸런스 쉿 그래서 옛날이란 건 2009년 이전에 대차대표라고 썼거든요. 그때 쓰던 말을 영어로 옮긴 거고요. 재무상태표는 2009년 이후에 쓰는 말입니다. IS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익계산서라고 흔히 그러고 요새는 뭐라 그래요?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IFRS 도입 이전, 2009년 이전에는 이렇게 네 가지 용어를 썼습니다. 대차대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런데 2009년 이후에 상장된 기업, 좀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다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중소기업들은요 아직도 이 용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 본화에서는 BS, 포괄손익계산서는 IS, 그리고 현금흐름표는 CS, 캐시 플로우라고 표현합니다. 밸런스 쉿, 인컴 스테이트먼트, 앤 캐시 플로우 이렇게 되겠죠. 재무제표의 순환을 육감도의 사례 이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육감도에서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폭포가 떨어지듯이 이렇게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 당기순이익 600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자본변동표로 갑니다. 자본변동표에 이 이익에 쌓이겠죠. 여기 600 왔죠? 그러니까 기초에 600 있다가 배당 500 주고 600 당기순이 들어와서 700이 됐습니다. 이 700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자본에 쌓여야 되죠. 즉 BS, 밸런스시트의 이익이 얼마인지 몰랐잖아요. 여기에 700이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본 변동표 읽는 법은 어떻게 읽는 거냐? 위에서 아래로 읽는다. 즉 시간순으로 읽는다. 이렇게 시간순으로요. 그리고 그게 뜻이 뭐냐? 기초에서 자본 변동 사항을 더하고 빼고 한 다음에 기말이 나온다. 자본 변동 사항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본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변화입니다. 자본 거래란 건 뭐냐? 이런 것들이 자본 거래입니다. 증자, 자본을 늘리는 것. 감자, 자본을 줄이는 것. 배당, 이익이 생기면은 그걸로 주주에게 배당금을 주죠. 그리고 당기순이익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돼서 이제 기말 액수가 나오면 이 기말은 어디로 가느냐? 결국 BS로 간다. 아직도 이해 못한 분이 있으면요. 좀 더 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육관도의 자본 변동표입니다. 자본금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자본금이 500 있다가 유상증자 600 해서 1100이 되고 이익여금 600이 있었는데 현금 배당 500 줘서 마이너스 당기순이익 플러스 그래갖고 700이 된다. 자본 변동표가 만들어진 다음에 기말이 어떻게 돼요? 자본금은 1100, 이익여금은 700이 돼서 딱 나타나죠. 이제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느냐? 특히 요 두 놈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 BS로 갑니다. 여기 BS 보시면 이렇게 있죠. 자본금, 이익여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BS와 자본변동표의 연계, BS의 자본항목과 똑같다. 그림으로 얘기하면 BS에 이렇게 자본이란 섹션에 여기 계정 과목이 있고 금액이 있죠. 이거는 어디서 온 거냐? 자본 변동표에서 온 겁니다. 이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돼야 더 좋을 것 같아요. 자본 변동표 먼저 계산되고 이것이 이렇게 오는 거겠죠. 그래서 기업 활동과 재무순환, 아까 말한 사이클, 어카운팅 사이클을 보시면 이렇게 되죠. 기업은 부채와 자본으로 자산을 만들고 자산으로 매출을 일으켜서 매출로 인하여 당기순이익이 생기고 당기순이익을 플러스 시키고 배당을 마이너스 시켜서 이익이 증가 또는 감소되고 BS, IS, 자본변동표 이렇게 세 가지 표가 나오는 겁니다. 기업 활동의 재무순환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1번 부채와 자본으로 자산을 만들고 2번 자산으로 매출을 일으킨 다음 이 매출이 당기순이익을 만들고 이 당기순이익은 자본변동표로 가서 증자는 더하고 배당은 빼고 당기순이익은 더하고 해서 드디어 표가 완성됩니다. 지금 얘기한 거를 다시 정리하면은 오늘은 정리가 많네요. 왜 그러냐? 여러분 회계를 모르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보실 때 전체 개념을 갖다 확고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회계를 아시는 분은 뭐 그냥 슬쩍 들어두세요. 보시다시피 IS에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고 이거를 자본변동표에 가서 이익염에 반영하고 순이익은 플러스 순손실은 마이너스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자본변동표가 그대로 BS로 이동해서 자본 부분이 완성된다. 그러면은 CS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혀 연계되지 않습니다. 단지 IS의 자료를 이용해서 만들 뿐이지 여기는 전혀 관계가 없는 둘은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화에 이렇게 그려놨죠. 이건 제 책에 다트 사업 보고서 속의 회계 이야기에 보시면 이렇게 그려놨어요. IS와 BS와 자본변동표가 신나게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이클을 돌죠. 사이클이 이렇게 돌겠네요. IS에 시작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겠네요. 근데 CS는 뭐라고 써 있나요? 여기 같이 놀고 싶은데 이러고 있죠. 안 놀아주죠. 한번 실무에서 직접 재무제표를 찾아서 보신다면 이렇게 됩니다. 현우산업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자본변동표에 보시면은 자본변동사항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자본변동사항입니다. 기초자본, 연차배당, 전환사채, 당기순이익 여기 나오네요. 그리고 기타 보괄손익, 누구예요? 이런 거 잘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기초에서 스타트 해갖고 기말로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당기순이익은 어디에 써 있어요? 요 쭉 가보시면 쭉 가시다 보면 여기 있네요. 이게 뭡니까? 103억. 그러니까 이익은 여기서부터 스타트 해갖고 이렇게 내려가서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해요? 404억이 있다가 이렇게 더하고 빼고 해서 지금 489억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변동표에 있는 요것들이 BS로 가는 거죠. 또 요것이 그쵸? 숫자가 BS로 갑니다. 한번 가는가 볼까요? 이익여금만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야? 489억이네요. 그러면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죠. 자본의
이익여금 여기 있죠? 489 딱 써 있죠? 요거는 그대로입니다. 아까 거기서 바로 온 겁니다. 이렇게. 네. 오늘 주제 하나를 갖고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주제를 현대 손익계산서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느냐라는 실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11화 현대기업의 IS 읽기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